노인과 바다를 쓴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는 어느 날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한 줄짜리 소설로 사람을 울릴 수 있겠나? 그러자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하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음. 한 6개의 단어만으로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글이 가진 힘 아닐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더보이즈의 주연 유입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더보이즈의 경청. 7월 25일 경청을 열어준 곡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 DJ 주디 유디입니다. 빠라바밤. 와,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건예은님께서 나도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쓰지만 시도 많이 썼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 모아서 돌아보면 읽어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돌아보면 알죠? 좋아요. 내가 약간 이불킥도 이런 하고. 네. 이불킥 맞아, 필수죠. 네. 엄다경님께서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나 글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솔직한 게 오히려 감동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꾸밈 없고 솔직한 말 하나 하겠습니다. 뉴디 주디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방금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누르님께서 저도 좋은 문장 한번 써볼게요. 일요일 오후 7시 경청은 나에게 폭염의 에어컨 같은 존재다. 너무 시원해. 이제 선풍기 끄고 봐야겠어요. 우와, 저희 오늘 아침에 진짜 더웠죠. 맞습니다. 너무 힘들 정도로 덥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폭염 주의하세요. 박소정님께서 오늘이 7월 마지막 경청이네요. 주디 첫 경청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저의 일요일을 책임져주고 있어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경청 오늘도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5178님께서 처음으로 듣는 생방송 매번 일하느라 못 들었는데 오늘도 일하는 중이지만 시간이 돼서 듣고 있네요. 주디 뉴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신비님께서요. 글 얘기하니까 뉴디 요즘도 읽는 책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읽는 책이 아니라 그 주문한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요즘 최근에 근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제가 이따가 노래 한 곡 듣고 올 때 찾아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그 팬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이제 편지 써주셔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노래 한 곡 들을 때 제가 그 책을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희님께서 저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작사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저도 오. 작사가 꿈이에요. 와, 진짜요? 저도 제대로 정말 멋진 작사를 한 곡 해보는 게 좀 꼭 좋은 음악에 왜 믿고 거르듯이 걸르세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에 멋진 그래요? 날개를 달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 달게요. 네. 고태정님께서 저는 논술학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논술이 논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우와,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제 친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논술학원 다니면 그냥 다니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진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정다희님께서 자랑해도 되나요? 저 시 짱 잘 써요. 도대회에서 대상도 탔다고요. 우와. 뭔가의 그 네. 분야의 상을 탄다는 거는 되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입증된 실력이라는 거죠. 부럽네요. 김연하님께서 힘들 때 솔직하게 적은 글이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소설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 함께할 분이 이 소설과 관련된 분이죠. 그렇죠. 해밍웨이 못지않은 필력으로 우리나라 SF 과학 소설계를 뒤집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과학자 출신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과
직업 탐구 생활 코너 함께합니다. 네, 이분 요즘 심야에 괴담 얘기하는 프로에도 나오시고 얼마 전 퀴즈 푸는 프로그램에서도 엄청 화제가 그렇죠. 되셨죠.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저는 이번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우리 주디는 미리 그 영상을 봤었었다고 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 그 영상을 봤었는데 네, 네. 저도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기대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2부가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곽재식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 소설가,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점 등 문자와 반디로 남겨주시면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네, 직업 탐구 생활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그 전에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경청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스튜디오 모습 보시려면 반디 앱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꼭 이용해 주세요. 경청 다시 만날 수 있는 팟빵, 팟캐스트, 파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경청 인스타그램, EBS FM 리슨 팔로우 하시면 가장 빠른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경친들이 생방 중에 문자와 반디로 이런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왜 노래 나갈 때 스튜디오 모습이 안 보이냐? DJ분들이랑 게스트들 뭐 하는지 궁금하다. 음. 이런 문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분들이 저희 DJ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저희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제작진분들이 노래 나오는 시간은 잠깐 화면을 꺼드릴 테니까 뭐 수정 보셔도 되고 편히 계셔도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작가님과 PD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아마 배려하느라 화면을 많이 꺼주셨던 맞습니다. 건데 저희는 그때 보통 뭐 게스트분들께 식사는 하셨냐 오늘 뭐 하시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어색한 그렇죠. 말들과 또는 이제 주디랑 둘이 있을 때는 끝나고 뭐 먹을래? 뭐 약간 이런 거. 그렇죠. 네. 너 내가 아까 콜라 많이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이런 말 많이 해요. 네. 아니면은 끝인사 오늘 이걸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보통 다음 멘트를 준비를 하죠. 네. 네, 저희. 평소에 근데 주디는 보통 이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걸 다 꽂고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제 말을 아무것도 못 듣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많이 해요, 주디는. 저는 음악 감상을 주로 하는 맞아요, 편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 실제로 주디는 노래를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궁금증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경청은 여러분의 문자와 반디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리딩 라이프 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북커버 파우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뚱랑이 스티커팩,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킷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위한 테이블웨어 분나에서 커피잔 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당신의 취향을 담은 커피, 국내 1위 원두 쇼핑몰 브라운백 커피에서 홈카페 세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를 드립니다.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린 가끔 자기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굴곤 합니다. 에이, 내가 할 수 있겠어?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도 말자.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 아닐까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그래서 서툰 거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네,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번 주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네요. 괜찮았네요. 네, 이번 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난주 경친의 문자를 받고 저희가 급하게 저번 주에 정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경청 친구들과 DJ들이 같이 정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저도 이번 주에 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꼭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 한마디는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였죠. 경청 친구들이 남겨준 후기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치어 굿보이님께서
민지야 요즘 더운데 매일같이 학원 나가느라 힘들지? 힘들 땐 꼭 나한테 얘기해줘. 너의 힘이 되고 싶다.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인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211님께서 5135 친구들아 자가격리 때문에 방학을 빨리 맞이한 기분이네. 이렇게 우리의 기숙사 생활까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 아쉽다. 그래도 할 이야기 있음 언제라도 말해. 내가 꼭 들어줄게 라고 네,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유은다님께서 친구야, 우리 이제 진로 고민이 생길 시기잖아. 근데 요새 너가 많이 힘들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길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음. 이젠 피하지 말고 다 말해줘. 내가 들어줄게. 라고 저 보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힘든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나는 힘들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힘든 얘기를 더 하니까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물론 제가 더 배려를 하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먼저 "너의 말을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해 주는 친구는 진짜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꼭 맞습니다. 곁에 두세요, 여러분. 네. 다음은 운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연아, 아르바이트 하다가 힘든 일 있거나 진상 손님 오면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우리 개강하면 만나자."라고 해 어, 주셨는데 뉴씨도 알바를 되게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 이렇게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처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항상 하는 말인데 일은 일일 뿐이고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왜냐면은 내가 행복하자고 물론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라기에는 너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나한테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하지 말자는 받으면서. 주의거든요. 음, 그래서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뭐 그분은 이제 다시 안 만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일로 만난 사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럼 이번 주 한마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도 참여해주시고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듣고 싶은 곡을 대놓고 신청하는 시간이죠. 네, 대놓고 신청곡. 이유 불문, 장르 불문, 지금 듣고 싶은 곡을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세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신청해 주세요.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네,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였습니다. 네, 그럼 대놓고 신청곡 리스트 한번 살펴볼까요? 정다희님께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화이팅하자라는 의미에서 오필슨 코리아 듣고 싶어요. 헉, 너무 좋다. 네, 이거 첫 번째로 넣어볼까요? 저는 네, 그럼 오필슨 코리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90님께서 올림픽 중이니까 애국심을 더 차오르게 할 워너스의 가자 신청합니다. 그럼 이 곡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어스의 가자도 후보곡으로 넣어볼게요. 다음에 0942님께서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여름이잖아요. 음, 여름에 첫사랑 하셨나봐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네, 임경교님께서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듣고 싶어요. 이 음, 노래만 들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5181님께서 더 위켄드의 리마인더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박세본님께서 방학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걸 마구 사서 그런데 돈을 아끼자라는 의미로 NCT의 세이브 추천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을 담으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다음 박세범님께서 방학이라 집에 있는 읽었어요. 네? 다음 거.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6051님께서 오늘 주제를 듣는 순간 바로 딱 떠올랐어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경친분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인간미 없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 곡도 넣어볼까요? 저 이 노래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다음은 8027님께서 21의 Hate You 신청합니다. 음, 요즘 다 짜증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대신 짜증내주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좋은데요? 좋아요. 이것도 넣어요? 네. 네, 그럼 이것도 다음 거 네, 읽어주실래요? 8141님께서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 제 모든 카드와 신분증이 0이 돼버렸습니다. 어떡해. 몬스타엑스의 From Zero 신청합니다. 네, 5434님께서 올림픽 영웅들이신 대한민국 선수단들을 위해 루시의 히어로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네요. 네. 그러면 또 읽어볼까요? 네, 네. 표주연님께서 더보이즈의 환상 고백이요.
아이돌 노래는 안 듣는 먹을 친구도 추천해줬는데 좋다는 노래예요. 음. 저도 요즘 이것만 듣고 있어요. 음. 아이돌 너무 노래 좋죠. 왜 안 들으시죠? 너무 좋은 것들 많은데 맞습니다. 제가 막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혜정님께서 내일 벌써 월요일인데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죄송해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신청합니다라고. 오늘 일요일인데 어젯밤이죠. 네. 네. 좋네요. 그러면 이제 후보곡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 오필슨 코리아, 두 번째는 워너스의 가자, 세 번째 곡은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네 번째 곡은 트웬티원의 헤이츄입니다. 오늘 어떤 곡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는 주디가 골라볼까요? 네. 저는 뭐죠?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마가 많이 떠요, 주디. 얼른 말하세요. 저는 그러면 네. 이제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듣고 싶어요. 근데 디오 선배님이 또 이번에 공감이라는 주제로 앨범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도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주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괜찮아도 괜찮아가.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괜찮아도 괜찮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노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놓고 신청곡입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이 곡 듣고 응답하라 경청스쿨로 돌아올게요. 여기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도 고양시 EBS 경청 개인기 올림픽 현장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올림픽 축하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룹 더보이즈입니다. 스틸러! 야! 심장 가장 깊숙한 것과 That's right, 엉켜진 순간 pull the trigger. 야! 잔인하게 날 쓰러뜨리고 난 또 사라져. 역시 클래스가 다른 그룹입니다. 더보이즈의 스틸러였고요. 그럼 경청 개인기 올림픽 첫 번째 암산왕 개인기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군요. 네, 먼저 암산시 암산구 암산동에서 온 쬐차니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426 더하기 578 같은 남자 천사 쬐차니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선수도 입장합니다. 이 선수 눈빛이 아주 강렬한데요. 이주연 선수군요. 212, 214, 2316. 오케이, 좋아. 안녕하세요. 암산의 고수, 암산의 왕 이주연입니다. 아자아자. 좋습니다. 심취한 모습 아주 좋아요. 그럼 바로 대결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암산을 해서 답을 외치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인데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두 선수? 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568 더하기 214 더하기 321은 1103. 둘 다 틀렸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103. 제 찬이 선수 정답입니다. 제가 맞죠? 아쉽네요. 틀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번 종목은 최찬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성대모사인데요. 이지현 선수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 한번 직접 봐야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인물을 가장 먼저 따라하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인물 키워드 문제 나갑니다. 바로 김상중. 안녕. 그런데 말입니다. 왜 더보이즈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현 선수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이번 경기 결과를 내기 어렵겠는데 최찬희 선수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안 되네요. 아니죠. 어렵다. 아니죠. 한 번만 더
이주연 선수 한 번 더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이번 대한민국이- 경기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왜죠? 두 선수 너무 별로입니다. 어. 예, 기준 미달이고요. 이로써 성대모사 종목은 무효겠습니다. 무효입니다. 예, 무효라고요? 네, 무효입니다. 아니 올림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셨어야죠. 아니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당신이 압니까? 보면 아냐고요. 압니다. 아우 압니다.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맞습니다. 올림픽 정신 모르세요? What? 우정, 연대감, What? 페어플레이. What? 이 올림픽은 말도 안 됩니다. 자자자자 됐고요. 선수들 뒷말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럼 경천 개인기 올림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 4년 뒤에 어머, 만나요. 안녕. 사연 이게 말이 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얼마? 그런데 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주디 주디. 원래 이 잘했어요. 김상중을 좀 이게 성대모사를 자주 하시나요? 이게 사실 네.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성대모사 그러니까 개인기를 아. 뭔가 준비해가야 되는 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뭐를 할까 막 그렇게 막 인터넷을 막 뒤지면서 찾아보다가 맞아 아. 맞아. 김상중 선생님, 선생님의 네, 선배님. 이제 네. 선배님의 이제 성대모사를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50%는 맞아요. 비슷했다. 저희가 에이. 신인 때 원래 개인기를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저한테도. 왜냐면 아. 이게 정말 뭐 시험을 보듯이 아. 각자 성대모사 10개씩 준비해 성대모사를 개인기를 맞아. 개인기를 10개씩 준비해 아. 오라는 맞아. 숙제를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준비해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꽁트에서 이렇게 또 최찬희 맞아요. 선수가 아닌 맞아요. 이주연 선수가 또 김상중 선배님의 성대모사로 참가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최찬희 맞습니다. 선수는 야 역시 그 듣던 대로 암산 왕이네요. 예, 암산 5년째 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죽지 않았네요. 암산. 그 핸드폰으로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26 더하기 36 더하기 368은 368, 430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계산 안 해서요. 네. 아무튼 맞는지는 우리 경청 친구들이 보고요. 네, 어쨌든 네네.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 좀 특이한 올림픽이 열렸네요. 맞습니다. 뭐 오늘 뭐 시작 때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난 23일 금요일부터죠. 2020 도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이 열렸어야 할 올림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1년 지연이 됐고요. 올해 이제 2020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열리게 오.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와. 합의가 돼서 이 이름은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경청에서도 요 올림픽 경기를 한번 준비해봤죠. 네. 근데 선수분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 네. 속에서 또 연습을 하고 또 경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맞습니다. 일이죠. 네. 근데 근데 이번 올림픽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10대 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 방금 보고 왔잖아요. 오, 네. 네. 저희 딱 대기 시간에 네.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고 경기였습니까? 어떤 경기였죠? 탁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오, 탁구 네. 우리 10대 네. 친구가 음. 야 정말 탁탁탁탁 잘했겠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죠. 존경스러웠어요. 그 음. 나이 때 뭔가 그렇게 음. 잘하는 분야가 명확하게 맞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기도 했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딱 네. 들어오기 전에 신유빈 선수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맞아요.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 네. 맞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탁구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유빈 선수를 비롯한 이 수많은 10대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유빈 선수 이름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자랑스러운 건 좀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배드민턴에는 안세영 선수가 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수영에는 황선우 선수가 뛰고 있고요. 또 이런 수많은 선수들이 일단 메달권을 노리면서 지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이팅! 멋있다. 네, 화이팅! 예, 화이팅이고요.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죠. 양궁의 김재덕 선수가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맞습니다. 금메달의 우와, 요회를 멋있다. 차지했습니다. 이런 거 쳐줘야죠. 아, 이거 정말. 흑검 없나요? 빠르바밤 빠밤. 정말 해주셨네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김지덕 선수 너무 에너지도 넘치고 네. 정말 맞아요. 네. 패기롭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은 4년 그 이상의 시간을 준비했을 단 그럼요. 하나의 경기를 그럼요.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정말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심지훈님께서 양궁스, 최고스, 김재덕 선수 진짜 멋있었어요 라고 우리 해주셨네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네요. 그럼요. 네. 네, 곽경은님께서 방금 수영에서도 10대 선수가 조 1위로 예선 통과했대요. 우와. 한국 신기록 황선우 선수요. 황선우 선수 방금 소개했는데 아, 그죠?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실시간으로도 중계를 우리 경신들이 해주시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그럼 우리 10대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분들을 다 함께 응원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자와 반디로 우리 경신들이 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주디 누디가 한번 힘차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 문자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추억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맞아요. 4년에 한 번이니까 혹시 두 네. 분은 이 올림픽을 좀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뭐 경기라던가 혹은 어떤 종목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빨간 반팔티 있죠. 다 집에 있잖아요. 붉은 아. 악마티. 그 빨간 반팔티 입고 붉은 악마 이렇게 색깔 나오는 이게 있어요. 머리띠가. 머리띠. 네, 이거 딱 음. 누르면 뿔. 가운데 딱 누르면 여기 빨간 불 반짝반짝 들어온다고요. 그걸 쓰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교회 가서 다 같이 보고. 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니까 막 이제 음. 단체로 막 보고 으쌰으쌰하고 막 그랬었죠. 네. 맞아요. 또 운동 좋아하는 우리 맞아요. 주디는 또 저 추억 같은 있을까요? 경우에는 진짜 올림픽 시즌 때는 온 가족이 정말 관심 있게 봤던 것 음. 같아요. 음. 특히 저는 수영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특별히 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저도 수영을 너무 좋아했었고 아. 이제 그때 박태환 선수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정말 그때 최고였죠. 맞습니다. 우리 나라를 근데 같이 위해서. 갔다 왔잖아요. 어디 그렇죠. 같이 갔다 네. 와요? 정글. 네, 같이 와, 올림픽 오지를 선수들. 떠났죠. 그게 아. 저도 정말 너무 꿈 같았었고 진짜. 믿기지 않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글에서 보니까 뭔가 올림픽 선수는 좀 다르던가요? 아니요. 그냥 너무 착했어요. 아니 근데 뭐 체력이 좋다거나 정말 뭐 피지컬은 당연히 다르죠. 뭐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도 좀 다르시다거나 그 일단 굉장히 수영을 올림픽 정신. 같이 바다에서 했었는데 네네. 진짜 이거는 발에 모터가 달린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네. 근데 저한테도 수영 잘한다고 칭찬해 줘가지고 이게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저도 칭찬을 되게 들으셨군요. 기분이 좋았던 근데 원래 기억이 박태환 납니다. 선수님께서 그렇게 네. 칭찬을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올림픽 선수에게 받은 칭찬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잘해요. 근데 실제로 잘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네. 네네네. 실시간으로 또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혜님께서 방금 유도에서도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한판승 최고라고 해주셨네요. 와.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저희가 딱 들어오기 직전에 안바울 선수의 경기도 봤어요. 진짜요? 네. 와. 너무 감사하게 저희 대기실에 진짜 큰 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또 네. 보고 그랬었죠. 네, 0482님께서 오늘 여자 단체 양궁도 금메달 땄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와, 우리나라 진짜 선수들 정말 잘하네.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또 이민영 선수님 죄송합니다. 윤영 선수님이 죄송합니다. 선수죠. 죄송합니다. 네. 이민영님께서 주디도 양궁 잘하지 않나요? 주디도 그러고 보니까 저희 더보이즈도 신기록 세웠었어요. 어디서 양궁. 예. 저희가 그 아육대라고 네. 네네네.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 네. 있는데 네. 제가 또 양궁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꽤 양궁을 잘했던 기억이 음. 납니다. 와, 또 선점을 저희가 했군요. 그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리고 신기록 세웠습니다. 더보이즈가. 네. 근데 와. 바로 다음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 잘했던 것 같아요. 오, 네, 대단한데요? 잘했어요. 네.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읽어볼까요? 네, 박유진님께서 다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노력을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 그만큼만 그렇죠. 나왔으면. 네. 그럼요. 또 1695님께서요. 저는 타국에서 애국가 울려 퍼질 때 제가 메달 딴 선수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엄마가 네가 올림픽 나갔냐고 놀려요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요? 저는 뭐라 해야지? 약간 우리나라 그 애국가가 나오면 진짜 좀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그 좀 애잔해지고 맞아. 네.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정현지님께서 4년의 공백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했을까? 맞아. 선수들의 노력 진짜 대단해요. 진짜. 맞아요. 그런 관련 자료들이 왜 영상으로 요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다큐 맞아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정말 선수들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쉽지 열심히 않죠. 하더라고요. 네. 또 주유라님께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잘 안 나가서 좀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림픽 보려고 일어나고 TV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파이팅입니다. 우리 네. 선수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이야기를 와. 하시던데 우와. 저희도 감동이네요,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응원을 많이 좀 진짜. 해야 응원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문빈님께서 2020 도쿄올림픽 종목이 정말 많은데 오늘 나아름 선수가 출전한 사이클 여자 도로 경주가 있었어요. 비록 메달은 얻지 못하였지만 사이클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 이런 이야기 좋네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올림픽이라고 하면 좀 특정 종목들이 좀 집중을 맞아요. 받는 이게 맞아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에 우리가 네. 좀 관심을 좀 쏟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예원님께서요.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선수분들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세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다희님께서 2020 도쿄올림픽 화이팅! 대한민국 최고! 필승 코리아!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힘이 나네요. 드디어 화이팅! 네. 진짜 좋습니다. 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지금 진심이에요. 너무 네. 진실돼 보여요. 진짜 네. 지금 눈빛이 지금 거의 믿- 양궁 네. 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이 도쿄올림픽이 8월 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정신을 발휘해서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권 작가님과는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뭐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선수들 특히 뭐 10대 친구들이 이 금메달이니 동메달이니 정말 메달을 울리고 있어요. 네. 정말 좋아 죽겠다. 이런 좋아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레이니의 ILYSB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I love you so bad의 줄임말이래요. 제가 그냥 영어는 짧지만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I love you so bad의 줄임말이죠. 레이니의 ILYSB 들으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니의 ILYSB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시간이죠. 경청 일주일기. 네, 경청 일주일기 읽어보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방금 제가 떠올라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제가 샀던 책이 운동장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잘 안 보이시려나? 되게 보랏빛깔에 초록 색깔이 섞인 예쁜 표지를 가진 운동장 편지라는 책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읽고 후기를 꼭 남겨드리고 싶을 만큼 좋은 책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경청 일주일기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민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날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움. 오늘 학교에서 아침 조례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상장을 들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교내 음악 경연대회 1등 황유민. 선생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나는 순간 얼떨떨해서 잠깐 뇌에 정지가 왔다. 그저 좋은 경험을 해본다며 참여한 교내 음악 경연대회였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다니. 그렇게 앞에 나가서 상을 받고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스스로도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겠다. 우와,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1등. 1등이라는 숫자 네. 진짜 좋죠. 좋죠. 그죠? 네. 네, 안 좋을 뭔가 수가 없죠. 바라게 되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또- 근데 이제 또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1등을 하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해본다며 나갔던 대회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같은 음악을 하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어떤 음악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뭔가 그리고 되게 좋은 실력이 있으셨으니까 네. 1등을 받았겠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네,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엔 정채영님께서 보내주신 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날씨 뜨거운 태양이 나를 감싸네. 친구들과 함께 온 부산 여행의 마지막 날. 생각보다 더 뜨거운 부산의 태양 때문에 고생했지만 20살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라 더욱 설레고 즐거웠다. 맛집도 가고 예쁜 카페도 가고 부산의 이곳저곳을 돌면서 탁 트인 바다도 구경하고 나니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정말 행복했다. 특히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마주한 새벽 바다의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와 함께 20살의 청춘을 기록 중인 수진, 예린, 주영아, 우리 다음에 더더 재미있는 추억 쌓자.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네요. 나와 함께 20살의 청춘을 기록 중인 수진, 예린, 주영아. 이 문장이 너무 좋은데 사실 청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뭐 맞습니다. 20살 때부터 네. 30대까지가 청춘일 수는 없는 거고 70대도 80대도 100세 이후에도 청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늘 더보이즈에게 약간 우리 청춘을 잘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청춘을 잘 기록 중인 게 너무 제가 다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청춘을 잘 기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주디는? 네? 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후회 없게 보내려고 노력 중인데 네.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저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돌아보면 항상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잘 해왔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근데 이분 여행을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또 요즘 같은 시기엔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주디는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주도를 가보고 싶고요. 제주도 좋죠. 네. 근데 뭐 요즘 아니, 제주도도 많이 가면 안 된대요. 맞아요. 제주도도 위험하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도 부산 이제 그 정치영님처럼 부산도 너무 좋고, 음. 네, 부산도 좋고 뭐 저는 어디든 다 좋아해서 네. 저는 수상 레저를 요즘 타고 싶어요. 잘 탈 수 있어요? 저 잘 타요. 못 타요. 못 탄다고 한 거예요. 못 탄다고. 뭐 타요? 뭐 타냐면 저 그때 같이 옛날에 한번 타봤었잖아요. 그 저희 촬영하면서 기억 안 나죠, 주디? 기억나는데 바나나 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바나나 보트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 제 생각한 거는 이제 웨이크보드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못합니다. 네, 그런 건 못하고 네. 또 와중에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볼까요? 네, 정혜인님께서 와 나도 성인 돼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라고. 성인 아니어도 부모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려나? 그렇죠. 네. 다음 손수정님께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네, 이게 근데 저희와 손수정님뿐만 아니라 맞아. 모든 분들이 다 이 감정일 거예요. 네. 맞아요. 여행 꼭 갈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기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 2부죠. 직업 탐구 생활에서는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께 반디와 문자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환영 인사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나소담님께서 홈페이지에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곧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걱정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네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잘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경청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을 담아 호피플라의 Let's 신청해요. 오, 와, 진짜 꼭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곡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호피폴라의 Let's.
일요일 저녁 7시 함께해요. 더보이즈의 경청.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직업의 세계를 파헤친다. 직업탐구 생활.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퀘스천을 푸느라 바쁜 과학자.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든 출동하는 천상 소설가. 이야기도 궁금하잖아요.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작가님이 더 궁금합니다. SF 소설계에 이미 떠올라 있는 대왕별 과학자 출신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와. 대왕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대왕별이시죠. 네. 이미 떠올라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경청 친구들에게 정식 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 친구님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빵빠레 없나요? 빵빠레. 빠라밤빠밤. 네. 네, 요즘 또 이제 방송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맞아요. 네, 뭐 심야 괴담회, 유퀴즈 온 더 블록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작가님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일단 경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네. 바쁘실 텐데 작가님은 별로 안 바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더보이즈 경청에 처음 찾아와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요? 네, 네. 제가 EBS 라디오 방송을 하러 몇 번 와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요? 대부분 막 무슨 뭐 새벽 1시에 하는 방송, 진짜. 거의 밤 12시 반에 하는 방송 이런 거에 주로 왔었거든요. 맞아. 네, 오늘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러 온 거는 진짜 처음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별로 안 힘들게 시작할 수 있다니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이게 또 청소년 소통 네. 프로젝트라서 이제 1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작가님께 하실 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더보이즈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죠. 제가 요즘 노래를 들을 때 보통 이렇게 좀 즐거운 노래 위주로 찾아서 듣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칙칙하고 슬픈 노래는 약간 옛날 노래를 듣는 게 오히려 더 칙칙하게 쫙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감성 있게. 요즘 노래는 좀 이렇게 참신하게 좀 밝은 노래 들을 때 오히려 더 잘 와닿는다.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더보이즈 노래 중에 블룸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좋고 되게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번에 방송 한다는 연락 듣고 제가 SNS에 올렸어요. 이 더보이즈 노래 중에 좀 더 신나고 뭐 이런 즐거운 노래 없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즐겁고 좋은 노래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텍스트 미 백. 이 아, 노래 왜 이렇게 텍스트 좋습니까? 텍스트 미 네, 백. 왜 이렇게 노래 좋습니까? 오늘도 들으면서 왔어요. 테스트 미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또 사실 많은- 저희도 작가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오신다고 해서 더 공부를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가님을 뵀었어요. 아하. 바로 그 유명한 그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하. 맞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순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정말 저는 멋있다고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작가님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님이 어떤 소설들을 쓰셨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소설책을 한 출간한 게 한 11권, 12권 뭐 이 정도 되고요. 소설책 아닌 책 출간한 것도 한 뭐 대충 뭐 그 정도 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작가로서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크게 잘 된 건 없지만은 소설책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추리 소설도 쓰고 역사 소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는데 SF 위주로 SF. 좀 많이 썼고요. 그 SF 쪽으로 쓴 게 좀 잘 된 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 책은 내가 봐도 진짜 잘 썼다 하는 책이 있을까요? 대체로 잘 쓰긴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 보기에는 대부분 다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 뿜뿜. 근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게 참 아니요. 서글픈 일이죠.
그 제가 쓴 책 중에 소설책 중에 좀 처음 나온 책으로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우와. 단편 소설집이 있거든요. 음. 그게 제가 작가로 이런저런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소설책을 출간하면서 낸 거라 가지고 한 5년 6년 이렇게 여기저기 썼던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것만 뽑아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공을 많이 들이신 책이구나. 네, 공이 좀 들어갔죠. 아. 거기 보면 뭐 최악의 레이싱 뭐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 최악의 레이싱. 내용 어떤 거냐면 약간 썸을 타는 이런 남녀가 있는데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그 대학생인데 학교의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우와. 대학교를 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썸을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우리 주말에 만나서 뭐 하러 갈래라고 하는데 그때 너도 네가 나를 자전거를 좀 태워서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여자 주인공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들어도 뭔가 좀 좋은 신호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트 할 때까지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와. 뭐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자전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수님 찾아가지고 막 우와.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전거 타는 거 배우려고 막 사력을 다하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는 책입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우와, 네. 그거 꼭 읽어보고 싶네요. 제목이 네. 뭐라고요?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거 제가 당신과 꼭 꼭 읽어보도록 결혼하고 하겠습니다. 사보시도록 하십시오. 재밌는 그래서 책입니다. 그런지 오늘 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책 선물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책들도 네. 괴물 과학 안내서 재밌는 오. 책이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이제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알려진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큘라라든가 용이라든가 늑대 엄청 인간이라든가 많죠. 맞아요. 네. 뭐 유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 오 그걸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흡혈귀가 피를 먹고 산다는데 과연 그 성인의 하루 칼로리 권장량 정도를 먹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그죠? 걸로 책 한 권을 쫙 다 메워놓은 거예요. 궁금하실 수 있죠 그게. 재밌죠.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그런 거. 그 하루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상당히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늑대 인간은 보름달 보면 변신하면서 온몸이 막 털이 막 쫙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죠. 그 원리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이 탈모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발모제 같은 거 만들 수 없을까? 와.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늑대 그런 인간이 거- 그럼 네. 세상에 실제로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없다고 믿죠. 아. 근데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아. 그런 식으로 가정하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가정하에. 식으로 네. 약간 과학책인데 좀 이렇게 웃기고 재밌게 네. 구성해 본 책입니다. 정말 작가님 책 중에 한국 괴물백과라는 책이 유명한데 네. 한국의 옛 기록 속 괴물들 282개를 정리한 책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경친들에게 그 282개의 괴물 중 하나의 괴물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괴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삼국유사라는 우리나라 옛날 역사 이야기 책을 보면 네. 신라 시대 때 임금님이 밖에 나갔는데 산에서 이상한 신령 같은 게 나타났대요. 근데 그 신령 이름이 상심이래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심이래요. 상심이라는 신령이 나타났대요. 근데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음. 근데 신령님께서? 신령님께서. 근데 신령님께서 춤추는 게 임금님 눈에만 보이고 옆에 공식 행사로 온 딴 신하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임금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보다가 그 신령이 추는 춤을 임금님이 따라서 춤을 막 췄다라고 진짜요? 돼 있거든요. 신하들이 봤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 임금이 왜 저러시지? 네. 그래서 그 춤이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임금님이 흥에 나서 춤을 따라하게 할 정도의 그런 춤의 신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상심. 그리고 되게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저희도- 이런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저희도 좀 한 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 할 때 네. 보여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께서 작가님께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김세능님께서요 텐션이 진짜 너무 좋으시다라고 네. 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4399님께서 크크 작가님 너무 귀여우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저희 작가님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귀여우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귀여우신 분이 움직여요. 움직이까지 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우리 왔는데 작가님 취향이 좀 독특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말씀 그대로 너무 귀여우세요. 아하,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2190님께서 혹시 심야 괴담에 나오시는 곽재식 님이신가요? 대박 충격 대박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이 정도까지 충격 받으실 일인가 싶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심야괴담의 네. 시청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아니요, 너무 저도 재밌게 꼬박꼬박 보고 봐주시다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과학자 출신 소설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력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 말을 들으시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과학계 인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셨다고. 혹시 천재신가요? 제가 이거를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약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있고 이게 제가 학교 졸업한 게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게 20년 전인데 그것도 학점을 꽉꽉 채워서 졸업을 하셨다고. 근데 신문에도 났다던데요? 그동안 뭐 얼마나 별로 한 게 없었어요. 보통 뭐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약간 다 화려한 뭐 이런 거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을 딴 뭐 누구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뭐 화려한 경력 이런 거 얘기하시면 딱 작가님, 설명하실 텐데 아니요, 이거 저는 너무- 보통 어디 나오면 뭐 별로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보통 20년 전에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작가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뭐 여러분 뭐 유치원 다닐 때 뭐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진짜 못했으니까. 진짜 잘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님. 이거는 정말 자랑입니다. 이건 뭐 자랑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경친들의 관심 가질 만한 정보가 또 있어요. 주기율표를 외우는 노래를 직접 만드셨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화학을 배우다 보면 이 주기율표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어떤 게 원소. 있는지 이거를 표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 앞부분을 뭐 외우라고도 학교에서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는데 그 주기율표 외우는 거를 또 제 나름대로 또 작가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그 외우는 거 노래를 약간 좀 감성적으로 한번 꾸며보자라고 너무 생각해서 궁금한데요? 만든 노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음원이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음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돼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한 번 놓친 헬륨 풍선과 같이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요. 헤이 리튬 배터리가 없어지도록 알륨 우와. 이거 생각보다 노래도 직접 감미로운데요? 해주신 거예요? 네, 제 목소리라서 들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우와, 이거 되게 불러보고 이상하네요. 싶다 한번. 네, 불러주시죠. 그러면 뭐- 큰일 날 아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세상에 가장 많은 수소만큼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에 가장 많은 수소만큼 영광입니다. 이거 되게 그거예요. 불러보고 싶어요, 정말. 네, 이거 네.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박재식 주기율표 뭐 이런 주기율표 외우는 노래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경친들 들으셨죠? 근데 네, 사실- 주기율표 네. 공부하실 때는 이 주기율표 송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가사를 쓰셨다고 하는 거 보면 소설가시니까 뭔가 문과를 나올 법도 한데 또 이런 주기율표에 관련된 거면 또 이과를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문과 이과 선택할 때는 문과였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대학을 가면서 약간 과학 이런 것도 재밌잖아라고 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전공을 이제 과학 쪽 전공으로 선택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문과 이과 구분도 뭐 예전처럼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 근데 되게 그냥 재밌잖아요 해서 들고 간 게 이과였다. 그렇죠. 네, 네. 우와, 그게 너무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을 벌써 하나를 듣고 와야 된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본격적인 음악을 듣고 본격적인 직업 탐구를 해볼 건데요. 곽재식 작가님에게 궁금한 거, 또 소설가와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소연의 빔빔 듣고 올게요. 네, 전소연의 빔빔 듣고 왔습니다. 경청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은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네. 서초혜님께서요, 고3 이과생입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외우고 시험 잘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까 그 아까 주기율표 송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데. 감동적이네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네요. 네. 서 선생님 앞으로도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자, 주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본격적인 직업 탐구를 해볼 건데요. 1교시 소설가의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셨나요? 꿈이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많이 그런 생각 한 적은 있죠. 작가로 사는 것도 좀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이런 소설 쓰기, 글 쓰기 이런 거는 되게 어려서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제 직업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은 사실
정말 한 10년 전까지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10대 때부터 이제 글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대 때 맨 처음 쓴 소설 기억나시나요? 제가 소설답게 쓴 걸로 처음 쓴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런 교지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지 내는 그런 학보사 뭐 이런 데 근무하는 한 친구가 근무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한 친구가 소설 같은 거나 뭐든지 글을 좀 써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화끈하게 소설을 하나 쓰면 보통 그런데 소설을 쓰는 사람은 없죠. 학생들 중에 잘 네, 없으니까 없죠. 화끈하게 소설 한 편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소설 썼는데 괜찮았어요. 반응이 친구들 지금 반응이 지금 보면 어땠어요? 진짜 유치한데 아, 그때 진짜? 당시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밌다, 괜찮다 오. 막 어떤 해줬었어요. 내용이었길래? 그게 내용 진짜 이상한데 무슨 뭐 꽃을 누가 심었는데 꽃을 누가 밟아가지고 뭐 마음이 아픈데 뭐 그걸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고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우와. 근데 살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내용이네. 따뜻한 내용으로 쓰려서 지금 보니까 진짜 유치한데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약간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약간 그때는 좀 우쭐하기도 하고 내가 글을 잘 쓰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뭐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우쭐함이 지금 작가님을 만드신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럴까요? 네.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그때 만약에 그거를 쓰고 네. 부끄럽다고 느끼면 이제 자신감이 그럼 좀 맞아. 떨어질 수 맞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맙네요. 맞아요. 분명히 네. 그게 굉장히 분명히 중요한 거라고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 많은 맞아요. 친구들 중에 맞아요.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욕을 안 하고 네. 좋게 생각한 친구들만 이렇게 좋게 말해준 그런 게 정말 고맙네요 생각해 보니까. 와. 지금 네. 너무나 훌륭한 작가님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소설가와 과학자 두 가지 직업 모두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과학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요. 제가 뭐 이제 회사에서 연구소에서도 좀 일을 하고 연구 조직에도 좀 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뭐 10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연구만 쭉 해가지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하다 보니까 뭐 연구 조직에 있지만 사실은 뭐 과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사무직 일 이런 걸로도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그 직장인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전공은 이제 과학 쪽 전공이지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틈날 때마다 뭐 소설 쓰기, 글 쓰기 이런 걸 좀 꾸준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 조금씩 생기고 조금씩 쌓이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책 한 권 내고 한 권 내다 보니까 두 권 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쉴 수 있는 그죠, 시간이 주말이나 그죠. 네. 그럴 때 시간을 내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취미 생활 있으신 분들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낚시나 등산 이런 거 가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없는 와중에도 뭐 주말을 하루는 뭐 거기에 어떻게든 투자한다든가 내서. 아니면 뭐 그쵸. 운동하시는 분들 뭐 나는 뭐 취미가 뭐 요가다 뭐 이런 분들은 뭐 하루에 1시간씩 요가하는 시간 내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그죠, 그죠. 시간들을 짬짬이 내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진짜 나는 소설을 한 시간? 쓰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대충 생각해 보면 하루에 1시간 꼴 정도 오. 그 정도로 근데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해도 1년이면 그쵸. 365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꾸준히 썼었어요. 근데 이제 별명이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엔잡러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계시던데 그게 이제 N개의 직업, 무수히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무수히까지. 네. 그게 저는 대단한 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산다는 그 고지식한 편견이 늘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이 일을 해서 많이 편견을 깼지만 네. 그 도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계속 도전하시고 새로운 걸 하시는데 또 잘 되시고 음. 또 방송도 하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소설가도 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근데 사실 새로운 걸 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잘 안 됐어요. 사실 아. 제가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 시작한 게 대충 한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뭐 본격적으로 소설 꾸준히 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시간씩 365시간 1년에 썼지만 거의 한 10년 정도는 뭐 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그런데- 10년 동안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네, 거죠. 뭐 그렇다면 그건 좀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적응도 되고 좀 이렇게 저에게 맞는 그 틈을 찾아갖고 파고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좀 그런 것 대단하시다. 같더라고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작가님은 글을 빨리 쓰는 능력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짧게 쓰는 능력도 있으세요. SNS에 올리고 있는 140자 소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우와. 2개 정도만 저희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가 물었다. 접시 깨지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답했다. 쨍그랑이요.
그럼 유리창 깨지는 소리는? 와장창? 그럼 꿈이 깨지는 소리는? 먼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는 불합격하셨습니다. 꿈이 깨지는 소리네요 정말. 애절하다 애절해. 이 문장 어떻게 하다 쓰시게 되신가요? 쓸쓸하다. 이런 감성을 느낄 때 많거든요 살면서. 느끼신 적 있으세요? 작가님도 이런 많죠. 감성을 진짜? 느끼신다고요? 허구한 날 느끼죠. 네. 그래요? 진짜요? 절망을 우와. 느끼실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좀 과하구나. 종종 자주 느끼죠. 오. 네. 와 진짜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는 하는데 잘 이겨내시는 거죠. 잘 이겨내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말을 듣고 가장 실망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야? 고3 겨울방학 때 너한테 토요일 저녁에 같이 영화 보자고 했더니 그날 네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바빠서 어렵겠다고 했을 때. 그럼 가장 기뻤던 말을 들은 순간은 언제야? 네가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은 괜찮다고 했을 때. 야, 되게 아니, 달달해요. 아니 좋은데? 이러한 감성도 갖고 계신다는 게 아니 괴물 과학 안내서를 쓰신 분이 이러한 뭔가 말랑말랑한 우와. 그런 네. 정말로. 감성의 막 글도 옛 쓰신다는 추억에 게 막 적게 하는 정말 신기한 것 좋은데. 같아요. 네. 제가 썼지만 참 좋네요. 네, 아, 진짜 진짜 좋아요. 이런 네. 글처럼 작가님은 글의 소재나 영감을 어디서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영감을 얻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네. 소설 쓸 게 없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영감이 여기서 나오겠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영감 딱 와가지고 소설 쓰고 막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막 영감을 얻는 곳, 소재를 얻는 곳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럼 오로지 상상으로만? 어떻게든지 뭐 닥치는 대로 무슨 수로든 짜내가지고 쥐어짜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다음 금요일까지 써야 되는 단편 소설이 지금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지금 대충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진짜 지금 너무 막막한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좀 영감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방금 제가 읽었던 게 혹시 실화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네. 아니에요? 네. 아쉽다. 저는 그 달달함, 실화의 달달함을 정말 기대했었는데 실화는 아니었군요. 원래 지어낸 이야기가 더 달달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설은 허상적인 거지만 과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설을 쓰다가 이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면서 멈칫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무시하고 오. 소설의 재미와 감동을 위해서 그냥 네. 대충 묻고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대충 묶고 네. 밀고 네. 나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살려서 약간 예를 들어서 뱀파이어가 피를 먹고 그렇죠, 할수 맞아요. 없다는 것처럼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맞아요. 것들을 오히려 처음에 구상을 하거나 발상을 떠올릴 때 이럴 때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오히려 더 신기하고 불가능하다. 재밌잖아. 네. 이런 거 오히려 불가능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되게 하지? 그런 쪽에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중간에 좀 그런 거 걸리는 거 있어도 쭉쭉 밀고 나가야죠. 네.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1교시예요. 지금 1교시인데 1교시 소설가의 세계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도 재밌어요. 너무 저희도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경친들도 지금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곽재식 작가님께 궁금한 점, 소설가와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네, 경청 직업 탐구 생활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2794님께서 작가님 말씀도 잘하시고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그 텐션을 유지하시나요? 크크크.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뭐 애쓰는 거죠. 네. 아니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애쓰는 겁니다. 네. 애쓰는 겁니다. 네. 또 이민리님께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시네요, 작가님. 오늘 경청 진짜 재미있어요. 짱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경님께서 경청 유익하다. 이 교시는 뭔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경친들의 질문들을 소개하고 작가님이 답변해주시는 순서입니다. 네, 이 교시 궁금하잖아 Q&A입니다. 경친들이 보낸 실시간 질문들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실시간 문자는 뭔가요? 띄워주세요. 네, 은소리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진로로 소설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소설가를 하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또 소설가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소설가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소설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이게 뭐 장난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소설 쓰는 것만큼 사실은 돈이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와. 종이하고 연필만 있어도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진짜. 네. 뭐 컴퓨터나 뭐 전화기 이런 것만 있어도 소설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는 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조금 쪼갤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설을 부지런히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뭘 쓸까, 어떻게 하면 소설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뭐 학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배우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책을 보고 그런 걸 연마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실 텐데 어쨌거나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하시면서 것은 소설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소설을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막힌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설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 소설 하나를 쓰면서 완결을 지어야 돼요. 완결. 마무리. 소설 쓰다가 앞에 좀 쓰다가 기운 빠져가지고 때려치고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 저도 진짜 허다하게 겪었고 아. 그러면 실력이 조금씩밖에 안 늘어요. 짧게라도 완결을 짓는 거를 많이 할 네. 때마다 실력이 쑥쑥 늡니다. 그리고 소설가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드셨느냐. 힘드신 거 뭐가 힘드냐. 소설가를 하면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뭔가 딴 일을 하면서 소설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딴 직업을 하면서 소설가를 병행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소설가를 꾸준히 하시려면 딴 직업을 뭘 가지면서 소설을 계속 써야지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도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쁠 거 없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 읽어볼게요. 김현진, 이거는 됐으니까 7102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소설을 쓸 때 문학적 허용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과는 다른 판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학자 출신이라서 그게 거슬린다던가 그러진 않나요? 전혀 없어요. 오. 뭐 그럴 건 없죠. 왜냐면 밀고 나가면 되니까. 네, 밀고 나가면 되니까 그럴 건 없죠.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그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답답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시감이 들 때. 예, 특히 이제 어떤 현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무슨 늑대 인간이 보름달을 보면 늑대 인간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늑대 인간이 뭐 보름달을 보고 변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름달 보고 뭐 박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보름달이야 나는 좀 특이해가지고 네. 난 반달을 보고 뭐 변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이 네. 아니고 뭐 오히려 뭐 태양을 보고 변해가지고 뭐 밤에만 숨어서 다닌다든가 네.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하나의 어떤 소설 유형이 딱 유행을 하면 그거와 비슷한 아류작들이 엄청 쏟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상상해낸 이야기일 뿐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을 보니까 뭔가 문과적 상상과 이과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시는 소설가이신 느낌이 뭔가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이도 저도 못해가지고 잘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네,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네. 임경교님께서 작가님 제가 진짜 과학을 너무 못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좀 재밌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싫어하는 과목 힘들 진짜. 것 같아요. 힘들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너무 못하고 제일 싫어하면 어떻게 잘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맞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뭐 과학은 뭐 크게 뭐 잘해야지 뭐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부담 네.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미는 사실은 과학의 이야기에서는 재밌는 거는 좀 찾아보시면 실생활 이 현실의 모든 게 다 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임경교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야 중에서도 분명히 과학적인 뭐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더 보이즈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볼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유튜브에 조회수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좋아요 많이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영상을 추천할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요새 그런 거 고민해 볼 만한 고민하고 문제잖아요, 있는 그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거부터 예를 들면 파고 들어가 본다든지 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와 연결된 과학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 잘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재미는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정말 네. 좋은 조언이네요. 네. 네, 다음 거 읽어볼게요. 뉴야 자라님께서 과학자로서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낭만적인 순간 혹은 자주 떠올리게 되는 신비로운 과학적 지식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있나요 혹시? 뭐가 그렇게까지 신비로울까요? 근데 뭔가 신비로울까요? 과학자라는 직업 네. 자체가 신비로워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작가님께서 그 과학을 이제 연구하거나 공부하시면서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진짜 많은데 그런 게 진짜 많은데 잘 안 알려져 있을 만한 거 하나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혹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ATP라고 하는 물질인데 되게 낯설잖아요. 네. 이름도 길고 아데노신 3인산. 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질이냐면 사람이 모든 활동을 할 때 항상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이 생겼다가 그게 분해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사람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몸의 근육을 움직일 때나 분해되면서. 그럼 사람 머릿속으로 몸에 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을 할 때나 뭐 내가 숨을 내쉴 때나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을 쓰는 때는 항상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 물질이 무슨 연료처럼 항상 분해되는 반응이 항상 일어나요. 온몸에서. 그래서 그게 일단 좀 이상하죠. 이렇게 낯선 물질이 이렇게까지 항상 활용이 된다니. 근데 진짜 이상하고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물질을 사람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다 이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을 항상 활용을 해가지고 생활을 해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식물들도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생활을 해요. 심지어 세균이나 미생물 같은 것도 항상 이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 물질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죠. 오. 아데노신 3인산의 물질 그렇게 간단하게 생긴 물질도 아니거든요. 특이하게 생긴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도대체 알려줬다고 사람부터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다 일일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죠. 신기하고 신비롭고. 정말 아닙니까? 신비롭습니다. 신기할 수 있잖아요. 신기할 수 있죠. 네, 신기할 수 있잖아요. 신기할 수 있죠. 네. 신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유혜람님께서 생명과학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피하시는 그렇습니다. 제스처를 네. 해주셨는데 네, 다음은 심지호님께서 지금 생물 공부 중이시래요. 생물 공부 중이신데 너무 반갑다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물 공부 팁 네. 주실 수 있나요? 생물 공부 네. 팁. 네. 나 자신의 몸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잘 떠오른다. 그 아까 아데노신 3인산 그게 진짜 우습게 볼 3인산. 이야기가 아닌 게 그런 거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무슨 어떤 뭐 거죠? 어디에 세균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변기보다 여기에 세균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네.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상 세균 측정하는 기계 같은 걸로 뭐 예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 막 뭐 숫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수박 그냥 랩에 싸면 거기에 세균 그럼 엄청 막 많이 기계 같은 거 삽니다. 들고 와가지고 세균 네. 몇 마리 있는 숫자 같은 거 막 표시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기계가 세균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아, 그 기계가 아데노신 3인산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아데노신 3인산의 이제 운동. 아데노신 3인산이 있으면 그게 뭐 어떤 거든지 뭔가 생물이 있다는 뜻이니까 세균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너무 신기하다. 재밌어요 작가님. 네. 다음 읽어볼까요? 유리님, 교수님 수강 신청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까지야. 네. 수강 진짜 했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뱀파이어가 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저는 판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499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작가님은 뱀파이어랑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은 아쉬운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진짜요? 아주 근데 불가능할 이게 것 같진 어떻게 않아요. 또 쉽지 않다고 이렇게 확답을 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뱀파이어는 사람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네. 근데 왜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냐면 늑대 있지 않습니까? 네. 숲에서 돌아다니고 산에서 돌아다니는 늑대. 네. 그죠. 늑대가 생물학적으로는 개하고 다른 종의 생물이 아니에요. 같은 늑대가 그냥 품종만 좀 다른 게 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늑대가 그렇게 무섭고 험한 생물인데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품종을 잘 키워서 그렇죠. 그래야 된 그렇게 거예요? 귀엽고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개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우와, 진짜? 그거를 보면 뱀파이어도 좀 많은 시간만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네요. 근데 우선 소설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뱀파이어가 일단 있어야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네. 친구가 될 수 없겠네요. 가장 큰 문제를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이진아님께서 전 궁금한데 시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올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먼 미래에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그런 미래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미래를 가진 그런 미래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이 시간 여행까지 할 수 있다면 네.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으로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 미래에서 지금 네. 지금 그렇다면 시간 여행이 인정되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막 이상한 소리 하나만 지금 넣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래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미래에 계신 분들께 얘기하신 거예요.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100년 후, 1000년 후라도 이거를 들으신 분이 계셨다면 야 곽재식이 내가 증명하겠어 라면서 오늘로 돌아와가지고 뭔가 소리를 하나 전파에 실어 주셨을 텐데 실패하는 걸로 아니면 봐서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미래인들이 과거에 조금이라도 관여하게 되면은
미래에 본인들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한 명 정도 좀 사고 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개네.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미래에는 사고 치는 사람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네.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630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작가님은 원래 책 읽는 것도 좋아하셨나요? 읽고 싶은 책들은 계속 구매하는데 완독하는 책들은 반도 안 돼서요. 짧게라도 흥미있는 거 여러 권 읽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나라도 꾸준히 읽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좀 공감이 가요. 그래요? 저도 저는 책 읽는 거는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책 읽는 건 좋아하는 편이고 짧게라도 흥미있는 게 여러 개 읽어보는 게 좋을지 하나라도 꾸준히 읽는 게 좋을지 글쎄요. 저라면 짧게라도 흥미있는 거를 여러 권 읽는 쪽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는 책을 읽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그런 시대라 가지고 맞아요. 대한민국 성인 중에 40%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라고 하거든요. 정말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좀 이렇게 가깝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책 읽는 것도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여흥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재미있는 책이라면 그냥 뭐 이것 조금 읽고 저거 읽고 하는 식으로 부담 없이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규 씨 궁금하잖아 Q&A 함께 해보니 어떠세요? 너무 박진감 넘치네요. 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줄이야. 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정말 시간 여행 이런 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줄 알고 이런 거 질문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쫄깃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올게요.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시죠. 일요일마다 요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네, 뭐 일요일 아닐 때도 하긴 합니다만 SNS에 일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SNS를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오늘은 뭘 만드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SNS에 어떤 분이 오이를 절여가지고 넣은 오이 김밥을 만들면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똑같이 해보려고 제가 따라했는데 어땠습니까?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대실패죠? 이 가족이 그거를 보고 오늘도 김밥이 다 좀비 김밥이 되었구나. 좀비 김밥. 맛이 없다. 맛은 괜찮았는데 모양이 모양이 좀비를 연상케 하는 모양이었다. 근데 오이 김밥이라면 되게 뭔가 약간 맛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모양상으로 이게 와사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했는데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경친들 중에도 작가 지망생이 참 많더라고요.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와 뼈 때리는 현실 조언 둘 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뼈 때리는 현실 조언은 제가 굳이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의 길을 걸으시면 자연스럽게 뼈를 느껴진다. 진짜 무수히 때림을 당합니다. 이 험난한 한국 출판계에서 대한민국의 성인이 1년에 40%가 책을 안 읽는 이런 곳에서 작가로 살다 보면 뼈는 무수히 맞거든요. 제가 굳이 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라는 것은 그냥 조금만 시간을 내가지고 글을 쓰기만 하면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 쓰는 게 뭐 크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생활을 하시면서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는 와중에라도 틈틈이 계속 글을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직업이나 진로 고민이 많은 우리 10대 친구들에겐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진심으로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그렇게 삶의 걱정을 품고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고 큰 사고 안 치고 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삶의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저는 옛날에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누구는 지금 책이 벌써 출간이 돼가지고 반응도 좋다는데 나는 뭐 말만 작가지 어디 책 한 권도 못 내고 있고 누구보다 내가 뭐 한 달이 늦었고 막 이런 거 막 고민하고 뭐 누구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만큼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취직해갖고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이게 뭔가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부질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삶의 그런 것 때문에 뭐 더 행복해지고 덜 행복해지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건강하게 이렇게 큰 사고 안 치고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꿈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살면 다 그게 재밌는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다. 맞아요.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 10대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았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그 나이 때는 또 네.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참 있으니까. 속편한 영감님 같은 소리 하는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게 맞는 얘기라서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작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한 경청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요? 저도 이 경청 친구님들이 보내주시는 어떤 힘, 전파를 통해서 막 날라와가지고 몸에 네. 바짝 아까 텐션 좋았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더 강한 텐션이 온몸에 쌓여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경청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네. 또 경친들도 오늘 즐거웠다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4337님께서 경청의 시간은 원래 빠른데 오늘은 유독 더 빨랐다고 하시네요. 작가님 너무 재미있으시고 오늘 1시간 연장이 안 된다면 또 나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김님께서 작가님 저 오늘부터 작가님 팬하려고 작가님 책 주문시켰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시크하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작가님 보내드릴 텐데 작가님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으셨나요? 혹시나?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되게 많은 말씀 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이런 경청 같은 시간처럼 네. 10대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 뭐 성공한 어른들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취직하시면 안 물어봐도 회사의 부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기회 되게 네. 많거든요. 오히려 젊은 분들 이야기, 청소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보람차겠다라는 너무 좋죠.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과학자 출신 소설가 곽재식 작가님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이 곡 듣고 올게요.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듣고 왔습니다. 네, 2021년 7월 25일 더보이즈의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정말 너무나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진짜 이게 라디오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 그냥 수다를 떨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자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박사연님께서 최고 유익한 라디오 경청 매주 새로운 지식들을 뉴디 주디 덕분에 얻고 가서 행복해요. 좋아하는 가수 목소리로 듣는 새로운 정보들 진짜 굿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저희도 많이 얻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 네, 경청은 다음 주에도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끝으로 주디가 고른 오늘의 DJ 추천곡은 뭐죠? 네, 오늘의 추천곡은 세븐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입니다. 오, 이 곡을 왜 추천하게 됐나요? 정말 요새 너무 뜨겁잖아요. 맞아요. 네, 기분 좋은 여름밤이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진짜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8월 8일 방송을 끝으로 경청 DJ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너무 서운하기도 한데 그래도 다음 주를 더 활기차고 밝게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뉴 주연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은 한 주 보내세요.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 안녕. 우린 계속 타오르지